자, 여러분, 오늘도 찾아온 유튜버, 스트리머, 수밭이에요. 오늘은 이산확률 분포에서 이항 분포 부분을 보게 될 거예요. 자, 어떤 것이 이항 분포인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에는 2는 숫자 2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두 가지의 항이 분포되는 상황이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이걸 이해하려면 어떻게 이해하는 게 좋냐면 그 두 가지는 일어나거나 일어나지 않거나예요. success or failure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든지 간에 일어나거나 일어나지 않는 걸로 판단할 수가 있죠. 그러면 어떤 상황들을 이항 분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떤 개념이 필요하냐면요. 동전을 던졌어요. 동전을 던지면 앞면이 나오거나 뒷면이 나오면 되는데, 그쵸? 그럼 그 케이스는 지금 앞면이 나오는 것과 뒷면이 나오는 것을 똑같은 걸로 보겠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이항 분포는 보시면 안 되고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앞면이 나오거나 앞면이 나오지 않거나로. 그러니까 success or failure로 이해하셔야 돼요. 반드시요. 뭐 주사위를 던졌어요. 짝수가 나오거나 홀수가 나오는 상황으로 이해하지 마시고 짝수가 나오거나 짝수가 나오지 않거나. 그러니까 짝수가 나오거나 홀수가 나오거나는 두 가지 사건인데 두 가지의 사건으로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한 가지의 사건과 그것의 여사건으로 이해하려고 하셔야지 이항 분포를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오케이. 그렇게 생각하시고 이항 분포가 무엇인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어떤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이 P라고 하세요. 오케이. 그 P인데 그 사건을 여러 번 반복합니다. 예를 들어서 주사위를 한 10번 던져요. 그 중에 1이 나오는 횟수, 뭐 이런 이야기들이 되는 거야. 그 사건을 여러 번 시행했을 때 그 사건이 일어나는 횟수를 X라고 하면 그 X는 우리는 이항 분포를 따른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기호로서 X는 B의 N,P라고 하고 이 B는 바이오노미얼의 약자입니다. 여기 알파벳 접두사 BI라고 하는 것은 숫자 2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쵸? 뭐 바이시클도 그렇고요. 또 하나 비엔날레도 그렇죠. 비엔날레도 BI로 시작하는데 그 접두사 때문에 2년에 한 번씩 열리는 경연대 뭐 전시회 이런 의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B라고 하는 것은 숫자 2를 의미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랬을 때 말입니다. 이게 왜 유용하냐면 주사위를 10번 던지세요. 주사위를 10번 던져가지고 그 중에 1이 나오는 횟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주사위를 10번 던져서요. 이게 유용한 이유입니다. 자, 10번 던져서 1의 눈이 나오는 횟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했다고 해볼게요. 그렇다면 이 친구를 확률 분포표로 만들 수 있죠. 10번 던지면 1이 한 번도 안 나올 수도 있고, 한 번 나올 수도 있고, 두 번 나올 수도 있고, 저기 뒤에 10번까지 다 나올 수도 있고요. 각각의 확률을 구해주시면 독립시행의 확률로 생각을 해야 되고요. 여기 R번 한번 써볼까요? 10번 중에 한 번도 안 나옵니다. 뭐가요? 1이 한 번도 안 나옵니다. 나머지 숫자가 몇 번 나옵니까? 10번 나옵니다 라고 쓰면 되겠고, 여기에 있는 값은 10번 중에 한 번 나옵니다. 뭐 1이라고 하는 것이 한 번 나오고 1이 아닌 것이 몇 번 나온다? 9번 나온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특히나 이 값은 10번 중에 R번 나옵니다. 1이 R번 나오고 1이 아닌 게 몇 번 나옵니까? 10-R번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확률 분포표가 만들어져 있으면 우리는 뭘 구할 수 있냐면 평균이라는 걸 구할 수가 있고 분산이라는 걸 구할 수 있잖아요. 평균 구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얘들을 다 뭐 해가지고 곱해서 더하면 됐죠. 분산은 또 제평 마이너스 평제하면 됐죠. 근데 그 친구를 우리가 직접 계산하려고 봤더니 어마어마하네요. 분모가 6의 10제곱이에요. 6의 10제곱이 얼마인지 압니까? 나도 몰라. 누가 외우고 있어요, 이거를 갖다가. 10번 시행하면 그나마 11개 항밖에 안 나오는데 100번 시행하면 어떨까요? 200번 시행하면 어떨까요? 실제로 계산이 불가능해지겠죠. 그런데 이항 분포는 이것들의 평균을 말입니다. 굉장히 쉽고 빠르게 분산을 굉장히 쉽고 빠르게 구할 수가 있는 방법이 있어요.
자, 생각해봐요. 내가 이 상황은 딱 떨어지지 않으니까 상황을 좀만 바꿔볼게요. 조금만 바꿔볼게요. 좀만이 뭐니? 자, 주사위를요, 선생님이 몇 번을 던질 거냐면 600번을 던졌다 합시다. 600번. 주사위를 600번 던졌는데 1의 눈이 과연 1의 눈이 나오는 횟수를 X라고 했을 때 평균적으로 몇 번이 나올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근데 직관적으로 생각하세요. 직관적으로. 오케이. 지훈이 보고 있냐? 지훈이 댓글에 한 번도 안 보이는데 우리 차지훈 씨 잘 보고 있는지 잘 모르겠네. 내가 전화 한번 할게. 자, 봐봐. 지훈아. 주사위를 600번 던졌어. 1이 몇 번이나 나올 것 같아? 그게 바로 기대값이라는 거야. 1이 몇 번 나올 것 같아? 600번 던지면? 그래, 맞아. 100번 나오겠지. 그게 바로 우리가 600번 던졌을 때 1이 나오는 횟수를 기대할 수 있는 값이죠. 그게 바로 평균이에요. 그게 평균이야. 그 기대값이 평균인데 어떻게 구했죠? 표 만들어가지고 암산했습니까? 방금 그 짧은 시간에? 절대 아니죠. 어떻게 했습니까? 야, 600번 중에 6분의 1은 1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기대한 거죠. 그게 바로 이항분포에서 평균을 구하는 방법이에요. 평균은 시행 횟수, 그러니까 600번에다가 1의 눈이 나올 확률 얼마? 6분의 1을 뭐 하시면 돼요? 곱하시면. 시행 횟수에다가 그것이 일어날 가능성을 곱하면 바로 평균을 구할 수가 있는 거야. 됐니? 시행 횟수에다, 근데 분산은 더 특이해요. 시행 횟수에다가 그것이 일어날 확률을 구하고 이 Q라는 친구는 그것이 일어나지 않을 확률이야. 그러니까 Q라는 친구를 정의 내린다라면 1-P가 되는 건데 그것이 일어나지 않을 확률을 곱하게 되면은 그냥 분산이 나온답니다. 아시겠어요? 이 부분은 선생님이 따로 증명을 하고 넘어가진 않을게요. 증명하는 과정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느껴지지 않기 때문이고, 그게 궁금하신 분은 우리 교재에 잘 증명이 되어 있으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되고요. 선생님은 얘를 그냥 쓰는 연습만 하도록 할게요. 됐어요? 오케이.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이항분포는 어떤 사건이 일어나거나 일어나지 않을 때 그 사건을 무한은 아니죠. n번 시행했을 때 그 사건이 일어나는 횟수를 x라고 하면 그 x는 이항분포를 따른다고 하고, 기호로 다음과 같이 b는 n, p라고 쓰시고, 평균을 구하는 방법은 그냥 n 곱하기 p를 하면 되고, 분산을 구하는 방법은 그냥 n 곱하기 p 곱하기 q를 하면 된다라고 하시면 돼요. 혀가 자꾸 꼬이는데요. 혀가 자꾸 꼬이는 이유는 조금 피곤하네. 어저께도 영상이 12시 넘어서 끝나가지고요. 오늘도 하루 종일 영상을 찍는데 정말 피곤합니다. 사람이 없는 곳에 사다 보니까 오히려 신경 쓸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에너지 소모가 좀 심한데요. 일단은 우리 내일부터는 정상 수업을 하니까요. 내일부터 학원 오시는 분들은 반드시 마스크 착용하시고 손 잘 씻으시고 오시고, 학원에 손 세정제가 있으니까 세정제 이용해서 손도 소독하시고 이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알겠죠? 자, 넘어가 보고요. 그러면 이항분포가 무엇인지 알았으니까 바로 문제를 한번 풀어가 보도록 할게요. 문제는 되게 단순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개념 콕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쉽거든요. 223페이지 한번 보세요. 개념 콕콕. 말이 조금 헛나가도 이해해 주세요. 지금 진짜로 거짓말 아니고 저 상당히 좀 피곤해요 지금. 자, 정신 집중하고 어쨌든 쌤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라고 돼 있냐? 확률 변수 x가 이항분포를 따른다. 720, 6분의 1을 따른다 라고 했는데, 이것의 평균과 분산과 표준 편차를 구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자, 이 문제를 푸는 것은 그다지 어렵지 않기 때문에 해석 한번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 볼게요. 확률 변수 x는요, 얘를 따른다고 했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것을 720번 시행을 했고요. 그것이 일어날 가능성이 6분의 1인 거야. 뭐 예를 들면 주사위를 던졌는데 1이 나오는 횟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할 수가 있겠죠. 몇 번 시행했어요? 720번 시행했어요. 720번을 던졌는데 1의 눈이 한 번도 안 나올 수도 있고, 아주 극히 드문 확률로 720번 전부 다 1이 나올 수도 있겠죠. 오케이? 그 상황의 분포가 0번부터 1번, 2번 해서
720번까지 해서 확률 분포표를 그리게 되면 무지하게 길어지게 되고 실제로 이것으로 평균을 구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게 되지만 이항 분포의 성질을 이용하시면 평균과 분산을 매우 쉽게 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평균은 여기에 있는 값 n에다가 그대로 p를 곱하시면 됩니다. 당연하겠죠. 720번 시행을 했으니까 1의 눈이 약 120번 정도 나오지 않겠습니까? 됐어요? 분산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있는 평균에다가 이것이 일어나지 않을 확률까지 곱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에 6분의 1을 곱하면 되겠죠? 6을 6분의 1로 나누면 6분의 1을 곱하면 20이 되고 5를 곱하면 100이 되겠네요. 자, 표준 편차라고 하는 것은 분산의 양의 제곱근이니까 루트 100이 되어서 얼마? 10이 됩니다. 라고 이렇게 계산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어때요? 어렵지 않죠? 자, 그렇다면은 바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이항 분포까지만 수업을 할 겁니다. 잘 정리하시고 그 다음으로 넘어오시기 바래요. 예제 문제 5번 한번 보죠. 정리하면서 따라오셔야 됩니다. 진영이 알겠니? 진영이 댓글도 잘 보이지가 않네. 영상 보고 있는지 안 보고 있는지 쌤 이따가 전화 한번 할게요. 자, 한 개의 동전을 3번 던져서 앞면이 나오는 횟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하자. 잠시만요. 마이크 켜져 있는지 확인만 하고. 오케이. 잘 켜져 있고요. 자, 한 개의 동전을 3번 던져서 앞면이 나오는 횟수를 x라고 한다라고 했어요. 한 개의 동전을 3번 던진다? 뭔가 반복하고 있죠? 앞면이 나올 확률을 계속해서 2분의 1이니까 이때 앞면의 개수 앞면이 나오는 횟수를 정리하면 이 친구 이항 분포 따르겠구나. 3번 시행했고 앞면이 나올 확률은 2분의 1이니까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구나. 오케이. 자, 정리가 됐으면은 평균과 분산과 표준 편차를 구하는 것은 매우 간단한 작업이 되겠네요. 평균은 3에다가 2분의 1을 곱하면 될 테니까 평균적으로 1.5번 나온다고 기대할 수가 있고, 분산은 여기에다가 다시 이것이 일어나지 않은 확률 2분의 1을 곱하면 되니까 4분의 3이 될 것이고, 표준 편차는 여기에다가 루트를 씌우면 되니까 2분의 루트 3이 나온다라고 아주 쉽게 해결할 수 있겠죠. 어렵지 않죠? 자, 이게 이제 예제 문제 5번이었고요. 넘어가서요. 5-2번도 보겠습니다. 어제 배웠던 내용도 같이 사용이 되네요. 자, 우리 정은이 정말 대답 잘하고 있어. 아주 예쁩니다. 자, 확률 변수 x가요. 이항 분포를 따릅니다. 100번 시행했고 그것이 일어날 가능성은 5분의 1입니다. 그때 확률 변수 x를 3배한 뒤에 4를 뺀 놈의 표준 편차를 구하시오 라고 했는데, 어제 이 값 어떻게 된다 그랬죠? 표준 편차나 분산은 플러스 마이너스 한 것에서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했고, 3배, 분산은 x를 3배하면 제곱배만큼 반응을 하는데 표준 편차는 거기에 다시 루트를 씌운 거기 때문에 그대로 원래 x의 표준 편차에 3배가 되는 것으로 구할 수가 있죠. 그러면 우리는 이걸 가지고 이항 분포를 따르는 x를 가지고 표준 편차를 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x의 표준 편차는 자, 분산으로 구할 수가 있고, 분산은 n 곱하기 p 곱하기 q를 하면 되니까 얘를 계산해 주시면 5, 5, 25, 4가 될 것이고, 자, 그러면 4가 표준 편차가 되겠네요. 그러므로 이 값은 3 곱하기 4가 되어서 얼마가 돼요? 12가 된다는 거 정말 쉽게 해결할 수 있죠. 정말 쉽죠? 오케이. 쉬우니까요. 하나 더 해볼까요? 5-3번입니다. 오케이. 서로 다른 4개의 동전을 동시에 던질 때 앞면이 나오는 동전의 횟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하자. 자, 이거는 말입니다. 서로 다른 4개의 동전을 동시에 던졌지만 그냥 하나의 동전을 4번 던진 것과 똑같은 효과가 나오기 때문에 이항 분포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동전을 몇 번 던졌다고요? 4번 던졌다고요. 앞면이 나올 가능성 2분의 1이니까 확률 변수 x는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이것의 x의 평균을 스몰 m 민이라 그랬죠. 민.
표준 편차는 시그마라고 했을 때 다음의 확률을 구하시오. 뭡니까? 절대값 x-m이 누구보다 작은? 시그마보다 작은 이런 확률을 구하라 그랬어요. 자, 문제가 조금 어렵게 느껴지는데요. 직접 한번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것부터 구해보자. 평균이라고 하는 것은 시행 횟수에다가 일어날 확률을 곱하면 되니까 얼마가 될 것이고 2가 될 것이고, 분산이라고 하는 것은 4에다가 2분의 1 곱하고 다시 2분의 1 곱하면 되니까 이게 분산. 표준 편차는 여기에다 루트를 씌운 거니까 1이 되어서 내가 구한 m과 시그마를 이 주어진 식에다가 대입을 한번 해보죠. 대입을 하면 x-2 절대값 1이 되어서 이 친구를 풀었으면은 자, 이 친구는요 정리를 해버리자고. x-2는 1과 얼마 사이에요? 마이너스 1 사이죠. 그러면 x가 양변에 2를 더하면 얼마부터? 1부터 얼마까지? 3까지 일어날 확률을 물어보는 거야. 자, 뜯어서 보겠습니다. 자, 천천히 볼게요. 4번 시행하면 앞면이 나올 수 있는 것의 개수는 한 번도 안 나올 수도 있고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까지 나올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이렇게 될 확률인 거야. 1보다는 크고 3보다는 작은 확률이니까 이거는 결국에 어떤 확률을 구하라는 거냐면 2번 일어날 확률을 구하는 거야. 2번 일어날 확률. 특정한 한 가지의 사건에 대한 확률이야. 그러니까 전체에 대한 평균과 분산을 구할 땐 다음과 같이 구하면 되는데 특정한 확률. 자, 그러니까 4번 중에 몇 번 일어나야 돼? 2번 일어날 확률은 이제 특정한 한 가지의 확률이니까 독립시행의 확률로 푸셔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4번 중에 2번 일어납니다. 뭐가요? 앞면이요. 2번 나와요. 그럼 앞면이 아닌 것은 당연히 나머지 2번이 나오면 되니까 얘가 2번 일어날 확률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항 분포하고 독립시행의 확률은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니까 이렇게 연결시켜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계산하시면 되겠죠? 2의 4제곱이니까 16분의 1이 될 것이고요. 4C2는 얼마입니까? 6이니까 얘는 정답이 얼마가 되죠? 8분의 3입니다. 라고 이렇게 해결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정리하시고요. 다음 페이지 따라오세요. 다 지울게요. 오케이. 그 다음 페이지 예제 문제 6번도 한번 봅시다.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지. 잠시만요. 조금만 칠판 닦고 갈게요. 이게 너무 더럽네. 칠판 중에 하나 더. 오케이. 정리 끝났습니다. 상원이 잘 이해되고 있지? 자, 예제 문제 6번 보자. 세훈이도 열심히 잘 보고 있는 것 같지만 앞으로도 이렇게 열심히 하시길 바라고요. 미적분 세훈이랑 상원이는 미적분 월요일 수업 대신에 수요일날 하는 거 있지 않고 있죠? 수요일날 6시에 보도록 할게요. 수요일날 사실 쌤 쉬는 날인데요. 네, 어쩔 수 없이 좀 더 수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갈수록 피곤해지고 있습니다. 자, 예제 문제 6번 볼게요.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n번 던질 때 두 눈의 곱이 홀수가 나오는 확률 변수를 x라고 하자. 자, 상황이 조금 더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주사위를 두 개 던집니다. 몇 번이요? 두 개씩 n번 던진다. n번. 근데 이것의 곱이 홀수가 나오는 경우의 수, 홀수가 나오는 경우의 수가 바로 확률 변수 x라고 하자. x의 표준 편차가 얼마이다? 3이다. 몇 번 시행했습니까? 라는 거고, 이거는 이 상황을 여러분들이 이항 분포로 나타낼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거니까
이항 분포는 결국에는 뭐만 쓰면 되냐면 그것의 시행 횟수와 그것이 일어날 확률만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NPQ 곱한 다음에 루트 씌우면 그게 3이 나오겠죠. 결국에 우리한테 뭘 구하라는 거냐면 N을 구하라는 문제니까 P를 구하라는 문제야. 이거는. 됐니? 자, 그럼 보세요. 주사위를 2개 던졌는데 곱이 홀수가 될 확률을 구하시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곱이 홀수가 될 확률 P는요. 그 2개가 첫 번째 주사위도 홀수가 나오고 두 번째 주사위도 뭐가 나와야 됩니까? 홀수가 나올 확률을 생각하면 되는 거니까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이 되어서 두 눈의 곱이 홀수가 될 확률은 4분의 1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으니까요. 이항 분포를 채울 수가 있죠. n, 얼마라고요? 4분의 1이라고요. 그럼 이것의 표준 편차는요. 분산에다가 루트를 씌우는 것이고 분산은요. n 곱하기 p 곱하기 q니까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는 건데 그 값이 얼마라고 해버렸어? 3이라고 했으니까 n값을 해결할 수가 있겠죠. n이라고 하는 것은 분모를 다 약분시켜야 되니까 4의 제곱이 있어야 될 거고 루트를 씌운 게 3이 나와야 되니까 3도 하나 있어야 되겠네요. 16 곱하기 3이니까 얼마? 48번 시행했다라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어요? 오케이. 자, 이어서 가볼게요. 2번 문제. 이항 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 x가 있다. 이 x의 평균이 12이고 x의 표준 편차는 2이다. n과 p를 구하시오. 연립방정식 풀라는 문제겠죠. n과 p. 자, 구해볼까요? 평균이라고 하는 것은요. n과 p를 곱하면 됩니다. 12죠. 표준 편차는요. npq에다가 루트를 씌운 거니까 npq가 4가 나오겠네요. 분산이요. 자, 그러면 이 친구 np가 얼마니까? 12니까 아하, q가 바로 나오구만요. q는 얼마예요? 3분의 1. 그러면 그것이 일어나지 않을 확률이 3분의 1이니까 그것이 일어날 확률은 얼마가 돼요? 이렇게 3분의 2가 될 것이고 그렇다면 3분의 1을 갖다가 여기다가 샥샥샥 대입을 해주면 n값이 나오게 되겠죠. 됐나요? n은 얼마? 18인가요? 맞죠? n은 18. 이렇게 해서 n과 p 어렵지 않게 계산하실 수가 있겠네요. 할 수 있겠어요? 네, 이항 분포 되게 쉽죠? 네, 실제로 쉽습니다. 뒤에 해석하는 문제만 좀 조심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넘어가서 연습 문제 풀어볼 건데 6-2번 문제 한번 볼게요. 자, 확률 변수 x가 이항 분포를 따른다고 합니다. 자, 근데 그것의 평균을 알려줬어요. 25분의 24래요. 자, 그것의 제곱의 평균을 알려줬습니다. 제곱의 평균은 평균의 제곱의 몇 배래요? 2배랍니다. n값을 구하시오. 자, 제곱의 평균. 이 제평이라는 친구는 어디서 많이 나왔는데, 어디서 많이 나왔냐면, 바로, 그렇지. 분산이야. 세훈이 방금 대답한 거 맞아? 오, 세훈이 목소리가 들렸는데? 오케이. 분산이에요. 분산을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분산은 구하는 방법이 편차의 제곱의 평균도 있었고, 제평, 제곱의 평균 마이너스 평균의 제곱도 있었죠. 오케이. 그러면 바로 계산이 되네요. 제평이 이거 있으니까 이 친구에서, 그러니까 평균의 제곱의 2배에서 평균의 제곱 뺐으니까 아, 이거는 그냥 평균의 제곱이 나오겠네. 됐나요? 평균의 제곱이니까 얘가 얼마예요? 그러면 25분의 24의 제곱이 되는 거죠. 오케이. 그럼 바로 식을 한번 써볼까요? np가 얼마이고요? 그러므로 np는 25분의 24가 될 것이고, 오케이. 두 번째 npq는요 25분의 24의 제곱이구만. 맞니? 그러면은 q를 더 곱한 게 이거니까 q가 바로 나오지 않습니까? q가 25분의 24가 될 것이고, p는 자연스럽게 이것이 일어날 확률이니까
25분의 1이 되겠죠. 25분의 1에다가 24를 곱해 A가 나오니까 N값은 얼마? 24입니다. 라고 이렇게 해결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겠어요? 뭐 그렇게 어렵지 않죠? 충분히 여러분들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지울게요. 정리하시고 6-3번도 보겠습니다. 정리하세요. 만약에 영상 시간이 1시간이면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시간은 2시간이 돼야 됩니다. 정리하고 풀어보고 하는 시간까지 포함을 해야 되니까 그러는 거야. 자, 영상 속도만큼 공부하시는 게 아닙니다. 최소한 영상의 길이의 2배만큼이 공부가 되셔야 돼요. 반드시. 오케이. 자, 오케이. 6-3번. 은빈이 한번 잘 들어봐. 6-3번. 보자. 한 개의 주사위를 36번 던지네요. 1의 눈이 나온 횟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확률 변수 x는 이항 분포를 따르게 되겠네요. 36번 시행했고요. 그것이 일어날 확률은 6분의 1이니까 다음에 이항 분포를 따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얘를 구하래요. 모든 별량에다가 a를 뺀 다음에 제곱을 하면은요. 값이 이 a 값에 따라서 이 값이 변하게 되는데 오케이. 언제 x가 알파일 때 언제 도대체 최소값이 됩니까? 라는 거야. 베타입니까? 라고 물은 거야. 그러니까 a가 얼마여야 과연 이게 최소값이 됩니까? 라고 물어보는 건데요. 자, 이 친구를 문제를 풀 때는요. x-a의 제곱을 구해야 되는 x-a의 제곱의 평균을 구해야 되는데 별량에서 뭘 뺀 다음에 제곱한 것의 평균 비슷한 게 있었지. 바로 분산이야. 분산이 편차의 제곱의 평균인데 이 친구는 a가 n이면은 a가 평균이면은 x에서 m을 빼는 순간 편차가 되고 편차의 제곱의 평균이니까 a가 만약에 m이라면은 얘는 뭐가 되는 거야? 분산이 되는 거고요. 결론부터 이야기하면은요. 언제 이 값이 최소가 되냐면 a가 a일 때 a가 m일 때 a가 평균일 때 최소값 분산을 갖게 됩니다. 그 친구를 가볍게 증명해 보도록 할게요. 이 친구를 뭐 해야 되냐면 전개하셔야 되는데요. 전개하면은 x의 제곱에 마이너스 2ax에 이건 가볍게 적으세요. a의 제곱. 어쨌든 이 친구는 a가 평균이면은 편차를 이야기하는 건데 실제로 그때가 최소값이 되는 겁니다. 자, 오케이. 이 친구는 분배가 가능합니다. 2의 x의 제곱, 제곱의 평균 마이너스 이거 평균 분배하면은요. 평균이라고 하는 것은 그대로 2a를 앞으로 끄집어내도 상관이 없었고요. a제곱의 평균이니까 그냥 a의 제곱이라고 써도 됩니다. 별량 x가 없으니까 a제곱 평균이니까 이렇게 쓰셔도 돼요. 그냥 다 분배해도 돼요. 쉽게 말하면. 됐습니까? 이렇게? 오케이. 그러면은 요 친구 한번 볼게요. 제곱의 평균은 요 놈으로 구할 수 있죠. 평균은 바로 곱할까요? 6입니다. 분산은 여기에다가 6에다가 6분의 5를 곱하니까 5가 되겠고요. 이 분산은 제평 마이너스 평제니까 대입을 하시면은 요 친구가 얼마죠? 36이니까 넘어가면 얼마예요? 얘가? 41이 되겠네요. 이 친구가. 그래서 숫자를 써볼게요. 뭐 41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평균 한번 써볼까요? 평균 얼마? 6이었어요. 마이너스 얼마? 12a 플러스 얼마? a의 제곱. 자, 그러면 이 결과값이 뭐로 나와요? a의 2차 함수로 나와. 자, a의 2차 함수의 최소값을 구하려면은 그림을 그려서 축을 잡으면 되는데 축이 a가 얼마일 때예요? 6일 때가 되겠죠. a가 6일 때. a가 6일 때가 뭡니까? 요놈의 축이 이놈의 절반이죠. 요놈의 절반이니까 얘가 축인 거예요. 그러니까 a 값이 뭐일 때? a의 값이 평균일 때 바로 이것이 최소값을 갖게 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a 값이 평균이 되면은요. 이렇게 a에다 뭘 대입하시면 6을 이렇게 쫙쫙쫙 대입하시면 그 결과값은 뭐로 나온다 했죠? 내가 이 a가 평균이 되어버렸으니까 편차의 제곱의 평균이니까 그 결과값이 바로 분산인 5로 나오게 됩니다. 계산해 보시면요. 됐어요? 이건 상황을 기억하는 거야. 그래서 이때 x가 뭐일 때? x가 아니죠. a죠. a. 그렇죠. 잘못 썼네요. a가 무엇일 때? 평균인 6일 때 최소값 얼마가 된다?
5가 된다라고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정리를 할게요. 2의 x-a의 제곱의 평균은 a가 평균일 때 최소값 분산을 갖는다. 이런 것들은 정리를 해주는 게 좋겠네요. 얘 의미가 뭐냐면요. 얘 의미가 뭐냐면, 만약에 별량이 1, 2, 3, 만약에 3개가 있다면요. 얼마씩 빼어야, 그러니까 이 3개가 있는데, A의 값을 내가 만약에 A가 1이라면은요. 요 놈의 제곱 0제곱에다가 1제곱에다가 2제곱을 더한 것의 평균이지 않습니까? 0에다가 1에다가 2를 더한 거, 2의 제곱 4를 더한 것의 평균이 더 크냐? 아니면 이 친구가 A 값이 더 작아져 볼까요? A가 0이면은 편차, 이 차이는 말입니다. 차이 제곱이니까. 차이는 1에다가 4에다가 9가 되니까 A의 값이 멀리 떨어지면 멀리 떨어질수록 이 값이 점점 커질 거 아니에요? 근데 어디에 있을 때 값이 가장 작냐라는 건데, 직관적으로 어디겠습니까? 한가운데 평균이겠죠, 평균. 한가운데 평균이 있을 때, 이 편차의 제곱, 이 차이의 제곱, 이 차이의 제곱이 가장 작게 나온다라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오케이? 그 이야기니까, x하고 평균하고의 차이를 제곱했을 때 그 평균이 가장 적게 나온다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됐어요? 오케이. 정리하시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승지야, 정리 잘 했니? 잘했을 것 같아요. 우리 승지 열심히 하니까, 그치? 자. 가자. 효주도 댓글 잘 남기고요. 그쵸? 우리 다인이도 보고 있을 테니까, 다인이도 댓글 잘 남겨주시고요. 자, 한 페이지 넘겨서 예제 문제 7번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별거 없습니다. 오늘 배우는 거. 셀의 연습 문제들 다 풀어보셔야 돼요. 자, 이산 확률 변수 x가 x를 가질 확률. 그러니까 x는 이항 분포를 따르는 겁니다. 근데 그 확률을 내가 구해봤더니 x를 가질 확률은요, 이렇게 된대요. ncx p의 x의 제곱 1-p의 n-x의 제곱. 이거 독립시행의 확률인 거야. 자, 예를 들어서 설명해 줄게. 다시 한번. 만약에 주사위를 10번 던져요. 그 중에 1이 3번 나올 확률. 어떻게 했죠? 10번 중에 3번 나오면 됩니다. 뭐가? 6분의 1이 3번. 6분의 5는 나머지 몇 번? 7번 이렇게 나오면 되죠. 맞아요, 이거? 네. 그 이야기예요. 변수 x가 x번 나올 확률은 n번 중에 x번 p가 나오면 됩니다. 나머지가 n-x번 나오면 되는 거니까 이 말의 뜻은요. 이 말의 뜻은 그냥 이항 분포라는 뜻이야. 몇 번 시행했고 n번 시행했고 그것이 일어날 가능성이 얼마? p인 이항 분포에서의 확률입니다. 독립시행의 확률에서 나오는 거죠, 지금. 자, 그래서 독립시행의 확률이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니까 이 부분이 만약에 이해가 되지 않으면 독립시행의 확률편을 다시 공부하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근데 어렵지 않으니까 충분히 이해할 거라 생각해. 자, 계속 가볼게요. 오케이. 가보자. 평균이 뭐가 나왔어요? 태규야, 평균 얼마야? 맞아, 1이야. 태규야, 분산 얼마야? 맞아, 10분의 9야. 이것만 가지고도 시행 횟수하고 그것이 일어날 확률을 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NP가 얼마이고? 1인 것이고 NPQ가 얼마인 거니까? 10분의 9인 거니까. 오케이. Q 값이 바로 나오죠. 10분의 얼마? 9. 여기다가 Q를 곱한 게 거니까. 그 P 값은 1에서 얘를 빼면 되니까 10분의 1이죠. N 값은요. 10분의 1에다가 뭘 곱해 1이 됩니까? 10이 되겠네요. 끝났네요. 그러면 이렇게 된 상태에서 문제에서 물어보는 것이, 야, 그것이
2번 미만으로 일어날 확률을 한번 구해볼래? 라는 거야. 오케이, 써볼게요. 이 친구 X라고 하는 친구는 한 번 더 정리하겠습니다. 10번 시행하고 그것이 일어날 확률이 10분의 1인 놈인데, 그러면 변수 X가 가질 수 있는 친구는요, 한 번도 안 나올 수도 있고, 한 번 나올 수도 있고, 2번 나올 수도 있고, 10번 나올 수도 있는데, 2번 미만으로 나올 가능성은, 그러면 이 X가 몇 번 나올 가능성에다가 0번 나올 가능성에다가 그 X가 한 번 나올 가능성을 각각 구해서 더하라는 문제예요. 아시겠어요? 그럼 얘를 정리하시면 되겠죠. 한 번도 안 나옵니다. 몇 번 중에? 10번 중에. 10번 중에 한 번도 안 나옵니다. 10분의 1이 빵번 나오고 10분의 9가 무려 10번 다 나오는 거. 이 친구는 10번 중에 한 번 나옵니다. 10분의 1이 한 번 나오고 10분의 9는 몇 번 나옵니까? 9번 나옵니다. 이것을 간단하게 정리해서 만들어라. 10의 10제곱, 9의 9제곱을 만들어라 라는 거고요. 자, 그러면은 10의 10제곱에 9의 9제곱을 한번 묶어주시면, 여기는 얘는 1이 되고 얘도 1이니까 10, 10번 묶었고 9, 10번 있는데 9번 묶었으니까 9가 한 번 남을 것이고, 이 친구 얘는 이제 10이 되는 것이고, 보시면 10은 10번 나왔고요. 그쵸? 9는 9번 나왔으니까 이게 딱 10의 10승과 9의 9승이죠? 얼마가 남습니까? 10이 남으니까, 자, 됐네요. 이 친구 얼마? 19 곱하기 10의 9제곱 곱하기 9분의 9의 9제곱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A의 값이 얼마이다? 19이다. 이렇게 해결하는 것이 가능하겠네요.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좋아요. 오케이. 집중 잘하고 있죠? 그쵸? 정리하시고 지우겠습니다. 오케이. 이름이 2번 불리면은 좋겠다. 효주야, 그치? 내일이면 보겠네? 아, 내일 못 보구나. 야, 다음 주까지 기다려야 돼? 하하, 심각하구만. 뭐, 쌤이 중간에 한번 보충을 부를 수도 있습니다. 뭐, 질문 같은 걸 받아들여야 되기 때문에 중간에 한번 오전 중으로 부를 수도 있습니다. 목이 타네, 또. 자, 7-1번은 똑같은 문제니까 7-2번 한번 풀어드리도록 할게요. 이항 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 X가 평균이 12이고 X의 분산이 9이다. X는 이항 분포를 따른다. 그때 다음의 값을 구하시오. X가 몇 번 나올 확률? 3번 나올 확률을 X가 2번 나올 확률로 나누시오. 각각의 확률을 식으로 표현해서 약분해서 정리하라는 문제. 그렇다면 우리는 이 두 가지의 정보를 가지고 N값과 P값을 구하셔야 돼요. 써보죠. 눈치 빠른 사람도 암산 바로 하고 있었겠죠. NPQ가 9.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얼마를 곱해야 되죠? 4분의 3을 곱해야 되는 거니까 Q값이 4분의 3. 그럼 P는 4분의 1. P가 4분의 1이니까 N은 48. 이렇게 쓸 수 있겠다. 그치? 48번 시행했고 그것이 일어날 가능성은 4분의 1입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분자는 어떻게 정리됩니까? 48번 중에 3번 나와야 합니다. 무엇이요? 4분의 1이 3번. 그러면 4분의 3은 48번에서 3번이 나왔으니까 나머지 45번이 나오면 되고, 자, 아래에 있는 친구는 48번 중에 2번 나오면 됩니다. 누가? 4분의 1이 2번, 4분의 3은 몇 번? 46번. 이렇게 나오면 됩니다. 아시겠어요? 자, 정리해볼까요? 약분하시면 되는데 어차피 분모는 4가 48번 곱해져 있으니까 분자 분모에다가 4에 48선 곱해서 정리해 주시고, 분자의 3은 45번, 3은 46번이 있으니까 약분하면은 분모에 3이 하나 남겠습니다. 그리고 48C 2하고 48C 3만 정리하면 되는데 48C 3은 48, 47,
46을 3 곱하기 2 곱하기 1로 나눈 것이고, 이 친구는 48 곱하기 47을 2 곱하기 1로 나눈 것입니다. 그쵸? 약분시키면 48 날라가고 47 날라가고 2 날라가니까 3분의 46만 남게 될 것이고, 3이라고 하는 숫자는 여기 있는 숫자가 또 약분이 되니까 결국에 누구만 남습니까? 딱 46만 딱 남게 되겠네요. 오케이? 이렇게 해서 식을 정리하시면 되는 문제. 할 수 있겠죠? 좋아요. 자, 그 다음은 7-3번 선생님이 이거는 정리만 해드릴 테니까 마무리를 여러분이 한번 지어보세요. 자, 이항 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 x가 있습니다. 습관적으로 쌤이 지은 표현을 쓰셔야 됩니다. 습관적으로 쓰세요. x의 평균을 구하시오. 나에게 물어보는 것은 평균, 그러니까 MP를 구하라는 문제. 첫 번째, 가 조건. 가의 분산은 얼마이다? 4분의 9이다. 바로 쓸게요. NPQ가 4분의 9이다. 자, 이것만 보고 눈치 빠르면 바로 구해져요. PQ에서 분수가 나온다면 분모가 4가 되려면요, 만 2분의 1 정도 예상해 볼 수 있는 거야. 그치? 아님 말고요. 자, 나 조건에서는 뭐라 그랬냐면, 나 조건을 식으로 표현하면은 x의 값이 n-1일 때의 확률은 x의 값이 n일 때의 확률의 몇 배이다? 4배이다. 이렇게 쓰는 거지. 됐니? 얘를 쓰면 됩니다. 이걸 이제 상황을 식으로 표현하시면 되죠. 얘를 식으로 표현하면 n번 중에 n-1번 일어납니다. p가 n-1번 일어나요. q는 자연스럽게 한 번 일어날 것이고, 이 친구는 4배에 n번 중에 n번 일어나면 됩니다. p가 n번, q는 몇 번? 빵번이니까. 이 친구를 정리하면 n과 p에 관련된 식이 나옵니다. 이 q라는 친구는 1-p로 바꾸면 되겠죠. 여기 n과 p의 식, 여기도 n과 p의 식, q는 1-p로 바꾸면 됩니다. 이걸 이용해서 연립해가지고 n과 p를 각각 구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오케이. 마무리는 여러분이 지어보시면 되겠죠? 자, 쌤, 그 다음 넘어가세요. 이거 정리 꼭 하시고, 예제 문제 8번을 보도록 할게요. 예제 문제 8번은 이제 해석만 잘 하시면 문제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상당히 중요하네요. 예제 문제 8번을 하기 전에 이산확률 분포에 대해서 한 번만 다시 정리하고 갈게요. 처음에 뭘 배웠냐면 평균이라는 걸 배웠죠. 자, 지금부터 쓰는 거 잘 봐야 됩니다. 평균은요, 다음과 같이 구하시면 됩니다. 어떤 별량에다가 그것이 일어날 확률을 곱하게 되면, 그래서 그거를 다 더하면 x의 평균이 된다 그랬어요. 얘를 읽는 방법이 중요해. p가 확률이 곱해지면 그대로 곧장 평균이 되는 거야. x의 평균이 된다 그랬어. 오케이. 됐습니까? 그리고 이 전에 말입니다. 그 밑에다 쓸게요. 두 번째, 분산이라고 하는 친구도 볼까요? 분산은 편차의 제곱의 평균이 되겠습니다. 기호로 표시하시면 편차, x에서 m을 뺀 거, x에서 평균을 뺀 게 편차, 편차를 제곱한 것의 평균. 얘를 시그마로 표현하면 편차, 별량에다가 평균을 뺀 게 편차, 편차의 제곱에다가 확률을 곱해 주시면 편차의 제곱의 평균. 얘 편차. 이 제곱의 평균. 이렇게 읽는 거라고. 읽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이 친구를 다 더하시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더하시면 이렇게 돼. 됐니? 근데 분산을 구하는 또 다른 방법이 있었죠? 바로 제평 마이너스 평제가 있었죠. 자, 이거 기억해라. 제평 마이너스 평제. 이거 다 듣고 난 다음에 옮겨 적으세요. 제평 마이너스 평제를 그대로 시그마로 표현하면
암페리엄. 제곱의 평균. 제곱의 평균. 마이너스 x의 평균의 제곱. 이렇게 쓸 수 있었다고. 됐니? 제곱의 평균 마이너스 평균의 제곱. 됐니? 이것들이 전부 다 분산의 의미가 있던 거였어. 분산의 의미였던 거. 이것들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것들. 세 번째는 이 친구 너무 당연한 거니까 모든 확률의 총합은 얼마예요? 1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확률을 다 더하면 1이 된다는 것도 기억하시면 돼요. 뭐 쉽게 해석을 하자면 1이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1의 평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어요? 1의 평균.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기본적인 내용인데 여기에 이항 분포가 접목이 되면은 저 식을 조금은 더 복잡하게 만들어서 너희들을 어지럽게 만들 수도 있다. 이항 분포라고 하는 것은 n번 시행하고 그것이 일어날 가능성이 p일 때 그것의 평균과 분산을 구하는 거였고요. 개별적인 확률은요. x가 x번 일어날 확률은 다음과 같이 구했죠. n번 중에 x번 일어난다. 뭐가? p가 x번, q, 1-p가 되겠죠? q는 n-x번. 이렇게 쓸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얘를 평균을 표현하는 또 다른 방식이 있는데 평균은 다음과 같이 구한다고 했습니다. 별량에다가 그것이 일어날 확률을 곱하면 된다고 했는데 이 친구가 그래서 다음과 같이 써지게 돼요. 그 확률을 이렇게 써버려요. x 곱하기 ncx p의 x의 제곱에 q의 n-x 라고 쓰는 거야. 자, 됐니? 이렇게 써질 수도 있다 이거야. 이 친구도 마찬가지겠죠. 편차의 제곱의 평균을 쓴다라면은 x-m의 제곱에 곱하기 이것의 확률 곱하면 편차의 제곱의 평균인데 이 친구는 x-m의 제곱에 뭐 똑같이 ncx의 p의 x의 제곱에 q의 n-x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보고 나서 곧장 이것은 평균이구나. 이것은 제곱의 평균이구나. 이것은 분산이구나. 라는 것을 바로 캐치해내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야. 여기에서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야.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읽는 방법이 중요하다 했어. 이거 뭐라고? x의 평균. 이 친구는 이항 분포에서 각각의 확률이 일어날 수 있는, 각각의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 확률. 얘가 확률이니까 x의 평균. 얘가 확률이니까 편차의 제곱의 평균. 그러면 얘는 뭐야? 그러면 얘는 뭐라고 읽으면 될까? 시그마 x의 제곱에 ncx p의 x의 제곱 q의 n-x의 제곱 어떻게 읽으면 돼? x의 제곱에다가 그것이 일어날 확률, 이항 분포를 따르는 그것이 일어날 확률이니까 얘는 x의 제곱의 평균이 되는 거고 x의 제곱의 평균은 분산해서 평균의 제곱을 더하면 된다. 알겠습니까? 저것을 하나씩 이해하시는 게 중요해요. 얘는 읽기 테스트야, 읽기 테스트. 누가 이것을 정확하게 읽어내는지가 가장 중요하다. 알겠습니까? 읽기 테스트입니다. 읽기 테스트. 오케이. 정리하시고 8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정리하세요. 이것도 질문하라는데 왜 안 하지? 야, 수원. 아니, 빨리 질문 올리라니까 왜 안 올려? 오늘 영상 찍어야 되는데, 이 똥개들아. 빨리 올려. 지울게요. 아무도 안 했네. 아무도 안 푼 거야? 안 돼! 자, 그러면 이제 문제 풀어볼게요. 이제 다 했습니다. 예제 문제 8번, 1번,
시그마 x는 0부터 6까지 6cx 3분의 1의 x의 제곱에 3분의 2의 6-x라고 되어 있고요. 바로 가죠. 2번 시그마 x는 0부터 6까지 x 곱하기 6cx의 3분의 1의 x의 3분의 2의 6-x 3번 시그마 x는 0부터 6까지 x-2의 제곱에 6cx의 3분의 1의 x의 제곱에 3분의 2의 6-x 4번 시그마 x는 0부터 6까지 x의 제곱에 곱하기 6cx의 3분의 1의 x의 3분의 2의 6-x 자, 이것들은 계산하는 문제가 아니라 읽어내는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친구 보죠. 얘는 뭘 의미합니까? 6번 시행했는데 그것이 일어날 가능성이 3분의 1이고 그것이 x번 일어날 확률을 구하는 건데 0번 일어날 때부터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일어날 때까지 모든 확률을 다 더하라는 거니까 모든 확률을 다 더하면 얼마? 1이 되더라. 자, 이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기에 있는 모든 문제가 전부 다 x가 이항 분포를 따르게 되니까 정리하고 가보죠. 자, 그럼 이것의 평균도 구해볼까요? 둘이 곱하면 2가 되고요. 분산도 구해보겠습니다. 분산을 구하면 뭐가 됩니까? 둘이 곱해 3분의 1 곱하면 되니까 3분의 얼마? 4가 된대. 이 친구 봐라. x에다가 그것이 일어날 확률을 곱했으니까 x에 뭐가 되는 거라고 이거? 평균이 되는 거라고 해. x의 평균이니까 이 친구 얼마예요? 네, 2입니다. 끝이에요. 여기도 보세요. 자, x에다가 2를 뺀 다음에 제곱을 했는데 얘 의미는 2가 뭐였습니까? 얘가 평균이었으니까 x에서 평균을 빼면 편차가 되는 것이고 편차의 제곱의 평균이니까 편차의 제곱의 평균은 바로 분산이 되고 3분의 4가 되는 거야. 이 친구는 x의 제곱에다 확률을 구했으니까 얘는 제곱의 평균인 것이고 제곱의 평균은 분산해서 평균의 제곱을 이제 더하면 되는 거니까 분산이 얼마였고 3분의 4였고 평균이 얼마였고 2였으니까 플러스 얼마? 4가 되어서 3분의 16 이렇게 계산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계산하는 문제가 아니라 쟤는 읽어내는 문제니까 이렇게 해서 문제를 해결해 보시면 되겠고요. 그 뒤쪽에 있는 문제 다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자, 그래서 선생님은 8-2번하고 8-3번만 해보고 오늘 수업 마치도록 할게요. 벌써 6시 반이야? 야. 자, 8-2번.